티빙 오리지널 아일랜드의 주역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일랜드에서 반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뭔가 비대면으로 제작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제작 발표를 하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해본 제작 발표 중에 기자님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이 와주셨죠. 아까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일랜드 많은 기대와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한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탄 역할의 성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작 발표회라 설레고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준 씨. 네, 반갑습니다. 배정입니다. 이런 일이 저는 너무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요 바깥에서 우리 배우분들도 유난히 오늘은 떨는 것 같아요. 다들 청심환 안 챙겼다고 다들 막 그럴 정도로 아까 다희 씨가 나 옆에 딱 잡는데 약간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진심을 다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아일랜드를 연출하게 된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저에게 이제 첫 번째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 저도 나름의 그 작품 선정 원칙 같은 걸 좀 세웠었어요. 첫 번째가 인기 있는 원작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잘 만들어도 욕먹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못 만들면 정말 잘못하면 이제 영원히 일도 못하게 될 수 있을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이 아일랜드가 저한테 처음 그 제안을 하고자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좀 거절할 마음으로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뭐 절대반이처럼 끼면 안 되는데 끼고 싶은 강력한 유혹 같은 게 있었고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촬영 끝나 있고 지금 후반하면서 밤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원작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아일랜드 만화의 열렬한 팬이었고 저도 감독님과 같은 생각으로 제안이 왔었을 때 사실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었어요. 너무 실사화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왜냐하면 드라마 산업이 조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렇다면 왜 아일랜드가 실사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고민도 들어서서 그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일랜드의 굉장히 열혈한 팬이었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작이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던 만화고 매니아층도 또 확실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잘해도 본전일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원작 팬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실망을 혹시 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 차려 보니까 촬영에 맞춰서 네, 아니 마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고 또 제가 오히려 매달리는 상황이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되게 절실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작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원작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작품을 꼭 해서 미호를 잘 그려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이제 그 후에 촬영을 하면서 내가 미호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긴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냥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정말 잘해내고 싶다 이 생각. 네. 네, 저는 사실 이 만화를 알기 전에 대본을 먼저 봤던 케이스인데 대본을 보고 사실 요한이라는 친구가 너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너무 플레이해보고 싶었고
너무 매력적인 친구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 어찌됐든 그래서 감독님도 찾아뵙고 만나 뵙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남길이 형이랑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형이 같이 하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형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일랜드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고 모든 작품들이 물론 뜻깊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해오던 역할들과는 많이 결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많았고 사실 액션물이어서 조금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들어와서 민폐가 끼치는 건 아닐까 했는데 남길이 형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죠. 이거 격려해 주시고 그 남길이 형이 굉장히 강력한 추천을 해주셔서 좀 아유 참여할 수 다들 뭐 얘기하시면 다 제가 추천하고 제가 강력한 힘을 주고 이거 네.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캐스팅 제안이 들어가고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남길 씨가 잘할 수 있다라고 큰 힘을 준 거죠. 아니 실제 사실대로라면 도망쳐라고 얘기했어요. 얼른 도망쳐.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오늘 얘기를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네. 김남길 씨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반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반인반요라는 게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력적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장르가 판타지 장르도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VFX나 VFX CG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장면들은 여럿이 있어봤지만 온전히 이 능력 자체를 그런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해서 했었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들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게 원작에서는 왜 저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표현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좀 허용치 있는 안에서 설정을 조금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 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벌 3세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사건에 좀 휘말려서 좀 자숙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정영기한테 쫓기게 되는 네 그런 또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반을 만나서 이 재벌집 막내딸. 재벌집 막내딸 네 3세 예. 미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요한이란 친구가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인데 되게 겉으로는 되게 쾌활하고 밝고 명랑하고 조금 까불까불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에는 되게 좀 슬픈 아픈 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겉으론 좀 밝아도 그 안에 이제 조금의 슬픔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구마나 또 그런 본업을 할 때만큼은 되게 강하고 세요 요한이가. 그래서 그런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좀 요한이로서 잘 보여드리면 좋겠다 좀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외형적인 것처럼 저렇게 머리나 뭐 어떤 의상이라던가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이게 또 인간을 그러니까 초월한 힘을 갖고 있는 또 어떤 반인 반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액션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평소에 하던 액션과는 다른 좀 약간 남길이 형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특수효과의 힘을 빌리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상상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합 연습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할까요? 솔직하게 해주시죠. 네.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굉장히 어둡고 거칠고 또 특히 반은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태폐적이기까지 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원작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사화했을 때에 오는 불편함도 있겠다. 근데 불편함보다는 좀 잘못하면 좀 단선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레이어를 주고 싶어서 면밀히 따져보니 그 안에 슬픔이 있다.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강력하게.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인가를 찾다 보니 가장 슬픔을 가진 배우가 김남길인 것 같았다. 감독님 저 닭살 돋았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남길 씨 눈을 보는데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날은 너무 기쁜 날이지만 우리 남길 씨의 이 눈, 슬픔을 담은 이 눈, 정말 눈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길 씨는 다른 분 칭찬은 막 신나게 하는데 본인 칭찬을 하면 너무 쑥스러워요. 아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게 뭐 감독님이 워낙 좋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뭐 감독님이랑도 작품하는 것도 우리 배우들도 그렇지만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이기 때문에 또 원작의 매력이 있어서 끌려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 저렇게 또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번 액션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하는 합을 조금 벗어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나 다른 비주얼적인 부분들, 액션의 여러 가지 합들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 컴퓨터 그래픽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의 합이 아닌 우리가 액션을 할 때는 어차피 드라마나 영화 자체가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좀 리얼리티를 많이 좀 표방해서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판타지 액션 자체는 그 리얼리티를 조금 버려놓고 원래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안에서의 그런 인물은 좀 리얼리티를 갖고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능력적인 것들은 조금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어떻게 구현이 돼서 결과물을 받아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사실 찍으면서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처음 감독님 미팅 했을 때부터 또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길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배우들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기억에 잔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저한테 소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맘때쯤에 한참 촬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지금 딱 느낌이 또 뭔가 또 생각하면 또 울컥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촬영 현장이 네. 떠오르고. 예.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주도를 좀 벗어나고 싶다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촬영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좀 뭐 여리여리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멋있고 네, 그렇죠. 걸크러쉬나 예. 뭐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슷한 결일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섬세한 감정들이 더 있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좀 따뜻한 그 이 아일랜드 안에서 반을 만나면서 미호가 조금씩 그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는 그런 뭔가 포인트들에서 좀 뭔가 다채로운 네, 색깔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러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예. 뭔가 다른 점이라기보다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게 반대로 보면 조금 너무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번 요한이란 친구 할 때도 그렇고 전에 할 때도 그래도 그렇고 그렇고. 조금씩 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때요 형, 어때요 감독님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캐릭터를 하면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연구를 해보잖아요. 근데 공탄의 경우는 엄청 저는 순수하고 좀 본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나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스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나쁨을 표현해야 될까, 어떤 나쁨을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그 슬픔이나 공허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네,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웹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이제 아까 정서적으로는 뭐 어둡고 뭐 시니컬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표현적으로 보면은 사실 시종일관
그 크리처 액션 무비 막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영화로도 물론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잘 담아보겠다라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목이 아일랜드인데 저는 제주도를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제일 제 안에 중요한 키워드는 제주도였는데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알고 있는 제주도 굉장히 밝고 뭐랄까 즐거운 곳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괴를 접목시켰을 때 이게 이렇게 뭔가가 일치화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주의 슬픈 기억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과거에는 그 유배지였잖아요.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때는 뭐 제국주의 뭐 전진기지였고 뭐 4.3의 슬픈 기억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에 슬픔을 담아야겠다. 아까 이제 반의 캐릭터에도 그걸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주에 주는 낮의 그 밝은 모습과 밤의 어두움, 현대적인 것과 되게 고전적인 것, 동양과 서양의 대결 뭐 이런 식의 양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 훨씬 원작보다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는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요. 또 되게 밝은 웃음도 있고 또 경쾌한 액션 이면에 되게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즐거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만 드렸는데 지금 옆쪽에서 다 빵빵 터지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제주도에서 축구했던 거. 제주도에서 축구를요? 네, 배우들끼리 그리고 스태프들 이렇게 몇 명 모아서 오빠가 이렇게 그런 단합하는 자리들을 굉장히 잘 마련을 해주셔서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뭔가 좀 처음에 촬영하다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축구하면서 풋살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팀 네. 플레이가 되니까 네. 네. 뭐 사회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고마운 건 사실 촬영장이 어떤 촬영장도 다 쉬운 촬영장은 없는데 그 하루 쉬는 거에 제가 놀자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얘기를 되게 포장을 좋게 해줬지만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축구는 팀플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같이 부르고 축구하자고 하고 근데 더군다나 너무 고마운 건 여기 있는 배우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쉬는 건데 쉴만한데 쉴 법한데도 다 나와서 축구를 같이 해주고 심지어 다 운동신경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도 뭐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다이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아서 액션도 너무 잘하잖아요. 네, 엄청 정염기가 다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찍는데 실제로 정염기 배우가 다이를 못 쫓아갈 정도로 그래서 다이한테 감독님이 조금 천천히 뛰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네, 긴장감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축구를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윙백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지금 약간 감독님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윙백에 네, 이다희. 예. 윙백에 이다희 네, 차은우 씨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두고 네. 송준이는 이제 리베로 역할을 리베로.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팀 뭐. 그래서 했는데 진짜 재밌게 또 잘 협조도 해주고 그 싫을 법도 한데 같이 또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밥도 먹으면서 너무 좋네. 훈훈합니다. 네 요즘 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뭘 하든 다 단벌 진사만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이번에 그 아일랜드에서 입는 그 수트는 그게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을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어떤 뭔가에 대한 큰 이야기보다는 뭐 나중에 이제 방송이나 스트리밍에서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인과율에 관한 의미가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사실은 그 인과율에 대한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실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 인물 중에 하나인 반이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율에 대한 것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보시면서 이 옷이 왜 입고 이렇게까지 오래 한 벌만 입게 되는지 그런 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한이가 주로 쓰는 북인 이제 스태프인데 이제 스태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력으로 스태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성력으로 나이프를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나오면 잘하죠. 잘한다. 사실 이런 거 김남길 씨도 잘하시잖아요. 한번 뽑아주세요, 칼 좀. 저는 뽑는 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뭐 한번 던져드릴게요. 받아보세요. 자, 샤!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나. 네. 자, 성준 씨는 예고편에서 오랜만이네 나의 형제. 음성도 음성이고 이 등장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김남길 배우님의 우주 최강쇼. 예. 우체쇼에서 최초로 그 애플박스에 올라가 연기를 하게 만든 배우가 성준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때 좀 비하인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애플박스 뭐 하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거의 팬케이크라 그래서 진짜 조금 그 단차 때문에 예. 그 제가 조금 고지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진행.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상대 배우들 중에도 그랬고 또 다이도 그렇고 다이한테 제가 사실은 촬영하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원래는 뭐 재벌 3세기도 하고 외형적인 비주얼을 보여줄 때 화려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힐을 안 신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좀 지키고 싶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니까 힐을 신으면 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많이 또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은우도 실제로 딱 보는 순간 다 이렇게 제 눈높이 여기에서 위에서 다 이렇게 놀아가지고 진짜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아일랜드를 찍고 나서 다른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좀 전에 포토타임을 하는데 네 분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무슨 그룹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룹 같은 느낌이 맞아요.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을 얼마나 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뒤에 목이 담이 와가지고 네. 신기한 경험인데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손 들고 온 걸 처음이라 우와. 사실은 그 제작 단계에서 캐스팅이 제일 어렵거든요. 감독의 입장에서. 그쵸. 줄다 얘기도 많고.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하겠다. 아까 은우 씨가 자기는 1년 반 전부터 기다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생각보다 쉬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더 좀 책임감이 무거워졌는데 더 재밌는 거 다희 씨도 오히려 오면서 자기 청심환 먹고 왔다고. 진심으로 뭐 너무 떨면서 왔어요. 정말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했던 얘기가 너무 이런 얘기가 지나치니까 막 그냥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다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들 간절했고 그래서 이게 기존과 다른 그 캐스팅이 된 게 저한테는 이게 우리의 비밀이면서 판타지 같은 일이네요, 정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강한 배우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영, 고두심 선배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나요?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제 그 극 중에 그 금백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고두심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인데 그게 실제 제주도에서 신들의 어머니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실제로 그 제도 지낼 정도로 그런 그 신이거든요. 그분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할까? 모든 사람이 무조건 고두심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주도에 가면 선생님을 다 신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셨고 사실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저한테는 좀 왜냐하면 과거에 거의 주연만 맡으셨던 너무나 대선배님이신데 사실 이게 애매해요. 저희 이제 극중 종령 역할이신데 이게 이제 이 그 두 사람 반과 궁탄을 길러낸 어쩌면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또 필요 악을 만들어낸 애매한 느낌의 빌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보통 좀 그 뭐랄까 조연 많이 하시던 그런 분들에게 보통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극의 무게감을 만들려면 그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반신반의였는데 이게 부탁을 드렸더니 의외로 악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은 요구사항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신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까 맞아요. 우리 영상에 잠깐 그 약간 막 정말 나쁜 사람처럼 하는 표정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주문하지 않거든요. 다 준비를 해오신 거죠. 본인이 되게 못됐게 하세요.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되게 그런 게 고맙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중심 두 분이 딱 나오시면
무게가 딱 잡히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만화를 가지고 만든다는 게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선배님들 덕분에 약간의 그 실제감과 무게감 같은 걸 다 확보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즌 2 마지막 장면에 우리 다희 씨가 파트 투? 했던 미호의 마지막 이제 결계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스토리를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춰야 할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울면서 그걸 쳐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동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린 정말 슬플 때도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말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다 해낼 때 이 여자 뭐지? 뭐 틀문 나오나? 뭐 이런 유지를 계속. 네, 네. 오. 그때 참 좋은 배우구나라는 게 그때 좀 느껴졌고 뭐 나머지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연기들은 기본 다 아시겠지만 잘 하고 있는데 저는 놀란 게 남규 씨가 액션 잘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무술팀보다 발차기를 잘하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술팀을 해야지 왜 연기를 하나 싶을 김남길 씨는 저 그럼 무술팀보다 여기 발차기를 그만하면 되나요? 잘한다. 2부에 뒤차기 하는 게 나와요. 무술팀 거를 제가 자르고 배우 거를 제가 썼습니다. 이야. 아닙니다. 이거 같이 하시죠. 그런 게 있고 감독님이 그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물론 뭐 엔진 한 몇 번 났는데 뭐 그 정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성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남규 씨하고 같은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외적으로 변화를 주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바꾸고 그다음에 나 몸을 아무튼 내가 보기에 거하게 보일 정도로 몸을 좀 키워보자.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하고 왔어요. 그래서 키가 워낙 크고 모델이었잖아요. 예. 이게 딱 등장을 하면 정말 만화 같은 자세가 나와요. 그 만화에 보면 좀 꾸정한데 왜 되게 멋있는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쭉 나오니까 그림이 너무 좋은데? 그죠. 공탄의 비주얼이 쫙 네.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우 씨가 또 언어를 완벽하게 또 해냈다면서요.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라틴어라든지 이탈리아어라든지. 네. 어땠나요, 감독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막 이 연기를 엄청 긴 대사가 있어요. 쫙 했어. 녹음실에서 우리 이제 대사 파트 담당자가 은우 씨 이 대려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검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배우가 있어요. 네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작 발표입니다. 배종 감독님.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AD 할 때 이제 후시 녹음 때 다시 와서 했는데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때인데 급하게 찍었을 것 같은데 습득력이 되게 빠른 친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린 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은우야 좋아 멋있어. 내 비밀을 공개했니? 다시 며칠 만에 그걸 또 완벽하게 외워와서 후시를 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즌 1, 2로 됐고 한 번에 촬영이 됐고요. 파트 1, 2. 네네. 예, 파트 1, 그래서 2입니다. 아까 공개된 대로 12월 30일에 이제 시즌 1이 공개가 파트 됐고요. 1이 감독님 시즌제가 아니라 파트입니다. 예. 그렇죠. 네. 파트 1. 예. 파트 2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방영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연출하실 때 그런 부분에 감안하신 게 있는지?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아마존으로 갈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찍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후반 과정 중에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채널 드라마에서 느꼈던 되게 편안한 호흡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사건 전개가 빨리 되게 하자라는 정도였었고요. 이제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지금 질문해주신 그 CG 관련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직도 지금 작업을 하고 이제 계속 나와야 되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우셨던 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극 중에 벤줄레라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 숲의 정령이면서
그 괴물로 나오는 게 있고 시즌 2에 그 정염기들이 거의 때로 몰려 나오는 그 크리처 액션물이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에서도 구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난이도와 물량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어려움이라는 결국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사실 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공개되는 영상들은 아직 그 좀 미완성된 것들이 좀 나가고 있어서 저도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나가게 될 거라고 제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또 뭐 아쉬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남길 씨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면이 이게 그 CG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부가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얼마나 이제 힘드신 작업을 하고 계시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납품 날짜, 납품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납품 날짜를 박아두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니라서 계획적으로 CG, 이 VFX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실현을 할 거니, 언제 납품할 거니까 이 안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것들을 사실은 어떤 작품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납품하는 날짜를 확정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시기들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CG는 뭐 돈과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간, 돈도 뭐 돈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완벽한 CG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독님이 계획한 어떤 이게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스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미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그 파트 1이 오픈될 때에도 지금 계속 그 퀄리티에 대해서 감독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저게 지금 포스터에 있는 머리는 가발이긴 한데요. 그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제 실제 머리를 탈색을 막 한 7번 정도 해서 염색을 계속 그 유지를 했었거든요. 한 7개월 정도를. 그래서 약간 두피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었고 근데 네, 저는 좋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머리를 사실은 저도 저런 탈색을 다른 작품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두피가 상하고 그러면 잘 못하게 돼요. 그 의욕적인 게 떨어지는데 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계속 이제 뭐 물론 당연히 프로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상하면서까지도 그런 외형적인 비주얼적인 부분에 차이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까도 우리가 숙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만약에 제 방에 다 같이 놀러 오면 분명히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이 가고 나면 누가 강아지를 내 몰래 데리고 왔었나 싶을 정도로 긴 머리가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외형적인 비주얼적인 부분 그런 걸 또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게 사실은 뭐 되게 크게 벌크업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 노력들은 그쵸. 예, 많이 하는 그게 다 보여질 거고요. 은색 헤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님, 경쟁 포인트 뭘까요? 제가 이제 처음 그 제안을 받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라고 그 제작사와 원작자분께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요괴 장르 또 좀비물 이게 사실 차고 넘쳤어요. 꽤 많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굳이 이 시기에 힘든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가 제가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한다는 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는 제 방식은 그 장르에서 약간만 비틀기를 하는 편인데 이 요괴 장르에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신화적인 느낌을 좀 심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은 요괴 액션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신화적인 부분도 많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원령공주의 느낌도 좀 포함이 된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될지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원작 팬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지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대다수의 그 이걸 보시게 될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김남길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장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배우가 그냥 상대 배우의 눈을 보고 일반적으로 정서를 전달하고 극을 끌고 가고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작품들보다, 근데 그런 작품들보다라기보다는 CG나 VFX의 판타지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CG가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나 CG만큼 중요한 게 이야기가 잘 채워지고 탄탄해야 그 CG가 부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뭐 K-드라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은 여타 OTT에서 나오는 일반 드라마적인 그 장르에서 일반성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과 똑같이 정서나 이야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볼거리들이 조금 다른 장르보다 장르성에서 갖고 있는 화려함들, VFX에 도움을 받은 액션씬들,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배우들 또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이 작품을 물론 이 원작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초반에 감독님과 저나 뭐 다희나 은우나 성준이나 원작자분도 또 이걸 드라마로 했었을 때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 이 처음에 보여지는 구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들의 또 연기적인 부분, 그 원작들을 어떻게 표현을 똑같이 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드라마적인 허용치 안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감독님들 많으시고 그렇게 표현된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특수공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닫힌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뭐 동막골대 그런 마을이라든지 지금 아일랜드의 이 제주도만의 공간,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그 공간에서만 벌어지는 어떤 사건, 이런 거에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약간 판타지성이 들어간다거나 기존보다 좀 다른 원칙들을 좀 들이대도 그게 좀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또 제 이야기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쉽게 왔고, 어려운 프로젝트임에도 결국은 제가 수락한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작품을 끝나고 좀 오랫동안 공백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전작품에서 좀 라이브한 느낌의 그런 액션물이긴 했는데 시도를 뭔가 욕심이 나서 했는데 뭔가 좀 시청자들이 보기에 조금, 그러니까 저는 도전한다고 해서 했던 작품이었는데 좀 뭔가 이질감을 좀 느낀 건지 좀 그런 글들에 조금 상처를 받고 좀 작품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일랜드란 작품이 제가 하기 전에 다른 이제 배우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자리가 비어지고 이제 뭔가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역할을 뭔가 꼭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이제 때인데 뭔가 그랬어요. 그 미호라는 캐릭터가 하고 싶어서 웹툰을 또 찾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욕심이 났던 게 그냥 그 전에 좀 뭔가 걸크러쉬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이 미호가 그려낼 수 있는, 내가 그려내는 미호를 좀 상상을 하면서 욕심이 났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지금 이 꾸려져 있는 그 캐스팅 자체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솔직히 할 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 김남길이란 배우가, 남길 오빠하고 뭔가 같은 작품에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오빠를. 그런 다음에 이제 감독님을 만나러 왔는데 감독님 작품들도 그 전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동경했던 작품이었고 그런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하고 같이 또 작품을 한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은우, 준이,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고두심 선생님, 뭐 오광로 선배님, 그냥 모든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그냥 너무나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묻을 그런 작품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더 간절했었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참 솔직하게 얘기해준 다희 씨 너무 고맙고 일단 보니까 이제 액션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좀 이번에 이 역할을 내가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제는 왼쪽 끝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 차은우 배우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감독님은 시리즈물을 처음 연출하셔서 뭔가 영화 작업보다 좀 더 분량이 길었을 텐데 이런 속도감을 어떻게 가져가려 하셨는지 그리고 뭐 파트 2랑 1이랑 어떻게 차별점을 두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차은우 배우는 조금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제 캐릭터를 맡아보셨는데 이제 김남길 배우도 전작에서 그렇죠. 사제 네. 역할을 네네. 해보셔가지고 좀 캐릭터는 다르지만 이런 사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뭐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사제복이 멋있어 보인다던가 사진빛. 이런 꿀팁 같은 걸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혹은 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차은우 배우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사제 역할을 맡았는데 당연히 사제가 흔한 직업은 아니니까 다른 관련된 작품들, 영화나 드라마나 그 중에 당연히 형이 하셨던 아, 또 열혈 사제 네. 아니었습니까 또. 열혈한 예. 사제도 너무 재밌게 보고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로망카라나 그런 사제들이 이제 입는 옷이나 이거 띠를 두르고 어느 방향에 이거를 내놓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그런 느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형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촬영적으로 오늘 액션을 할 때는 이제 옷이 이래야 좀 더 아마 편할 거야 하니까 이거는 의상팀한테 좀 부착하는 걸로 좀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들 형이 많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그런 좀 몸을 많이 쓰는 씬이나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약간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형이 그냥 뭔가 그냥 이제 뭔가 씬을 하고 있으면 딱 와서 그냥 딱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은혜야 숨 쉬어 이 얘기 한마디가 편하게 하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게 너무 형한테 고맙고 그냥 되게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너무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막상 이 숨 쉬라 그러고 제가 현장에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 은우가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지만 뭐 야 저기 사복 그 우리가 사제 옷은 이럴 때 네. 아까도 기자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면 멋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액션할 때 얘기해 주려 와서 은우야 그 사제 옷 그냥 이미 입혀져 있는 옷 사제를 보고 그 사제 옷을 입은 거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로 이렇게 이제 또 차은우 씨가 입은 사제복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감독님 시리즈 연출은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셨나요? 속도감이 이 부분에서 파트 1, 2. 네, 우선 저는 처음 시작은 광고였어요. 광고였다가 제가 이제 영화로 넘어왔잖아요.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길이에 대한. 그러다가 이제 2시간 매체에 되게 익숙해 있다가 이제 시리즈로 가는데 근데 다행인 건 때마침 이제 OTT에서 꽤 많은 영화 감독님들이 들어오셨고 그런 뭐랄까 예전에 이제 채널 드라마에서 느꼈던 그런 호흡감보다 굉장히 영화적인 호흡으로 가는 게 꽤 많아지면서 저도 좀 편안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좀 제가 소화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1, 2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파트 1까지는 그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미호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영기와 지금 이 옆에서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에피소드들 중심의 이야기라면 파트 2가 되면 사실은 이제 원작에는 없었던 이들의 과거의 느낌 과거의 그리고 이들에게 엮인 운명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서사적인 느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1, 2의 그 정서가 꽤 많이 달라요. 앞은 굉장히 힙하고 경쾌하게 간다면 뒤는 조금 장중한 느낌으로 갑니다.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은우 씨가 이제 최연소 사제, 그쵸?
예, 이번 그 아일랜드에서 그런 역할을 바티칸에서 네네. 예, 구마사제 역할을 맡으셨는데 또 연말이고 오늘 제작 발표회잖아요. 그 성호라 그러나요? 그거 이제 아직도 외우고 계시죠?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은우 씨? 어제 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혈사제에게. 네. 이게 뭐 즐거운 행복한 연말 되세요. 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정말 은혜롭게 저희 오늘 제작 발표회를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배종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저희 쪽에 뭐 운명 같은 건데 저희를 잘 봐주셔야 할 것은 또 여러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씨.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2월 30일에 첫 개봉하니까 많이 스트리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개입니다. 공개합니다. 공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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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우 씨. 네, 저희 다 같이 재밌게 찍은 작품 아일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희 씨. 네, 오늘 오랜만에 기자님들 뵙고 이런 제작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일랜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인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뭐 드리는 것보다는 30일 날 공개가 되면 그때 보시고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일랜드 파트 1은 12월 30일부터 매주 2편씩 총 6회가 6화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파트 2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티빙 오리지널 아일랜드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네, 무대 아래쪽으로.